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최근 말이 늦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말 늦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 지연은 단순하게 말이 늦다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일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중에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습 능력과 나중에 커서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언어 발달 지연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말을 특별하게 가르친 부모는 없었습니다. 돌쯤 되어서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말문이 열렸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언어를 저절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발달은 아이가 부모와 가족과 이웃의 일상의 대화를 들어야 제대로 발달합니다. 미국에 살면 영어를 배우고요.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말을 배우듯이 아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듣는 말을 모국어로 배우게 됩니다. 저절로 배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 동안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에 5-6시간 이상의 일상의 대화에 노출되는 것이 제대로 된 모국어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 대가족 시절에는 항상 이웃과 어울려 살던 그 시절에는 하루 종일 대화를 듣고 자랐던 그 시절에는 누구나 말을 저절로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사정상 모든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을 알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왜 언어 발달이 문제가 될까요? 그건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줄고요. 대화를 듣는 것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혼자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식으로는 적절한 언어작을 주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해도 어른들 간의 일상 대화를 듣는 것보다는 어휘나 문법이 부족하고 답이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국어를 배우는 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언어인 화용 언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말을 들어야 언어가 제대로 발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 노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양한 말을 들을 기회가 확 줄었다는 것이 언어 지연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코로나로 말이 늦은 경우 말이 늦게 트인다든지 아이가 말하는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말 늦은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용 언어인 화용 언어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화용 언어란 것이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이 늦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말이 늦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 때문에 언어 노출이 부족해서 말이 늦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일상의 대화 노출을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친구랑 열심히 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발달은 어릴 때일수록 중요한데 두 돌 이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늦어도 세 돌 이전에는 기본적인 언어 발달이 틀이 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이 늦은 경우 언어 자극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물어보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어 자극과 상호작용이라고요. 예전 부모들은 그런 게 뭔지도 몰랐죠. 언어 자극이란 것이 어른들 간의 그리고 가족들 간의 일상의 대화를 말하는 거라면 그건 정말 꼭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초보 부모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언어 자극은 일상의 대화 노출이라기보다는 아이에게 말 걸기, 단어 나열하기, 주변에 보이는 물건을 설명하기 등등 일상의 대화가 아닌 방식으로 언어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의 언어 자극은 우선 어른들이나 가족 간의 일상 대화는 달리 제대로 된 풀코스의 언어를 들려주는 것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엄마 혼자 하는 단순한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언어 중추 발달이나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논리력이나 창의력을 발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런 식의 언어 자극도 아이들 언어 발달에는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일상의 대화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모국어를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의 밑바탕이 되는 모국어 언어 중추를 제대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의 언어 자극보다는 아이와 함께 부모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의 일상의 다양한 대화를 들려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말은 원래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배웠더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언어 발달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부모가 노력할 방향은 명확하게 아시고요. 그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어른들의 일상 대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 자극도 필요한데 언어 자극이 특별한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다가도 아이를 보고 한번 웃어주고 대화를 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한 언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대하는 부모를 보고 표정이나 입모습, 제스처 등등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언어 자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언어 자극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언어 자극이 되는 겁니다. 마스크가 원인일까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많죠. 마스크 때문에 애가 언어 발달이 느리다.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데 언어는 주로 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듣는 것으로 발달합니다. 언어 노출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와 함께 부모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의 일상을 대화를 듣는 장소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끼리는 마스크 사용하지 않죠. 이웃 사람이나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마스크 사용하는 경우 별로 없죠. 코로나 긴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친한 사람들 한두 명이 집에 와서 만나는 것이 금지된 적 없습니다. 집에 와서 마스크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언어가 느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크 벗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적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말이 늦는 아이도 어린이집에 가면 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죠.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어른들 간의 대화를 많이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어른들 간의 대화보다는 많이 단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말을 많이 들어도 언어 중추가 발달하면서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지만 어른들 간의 일상의 대화를 충분히 들어서 말을 잘하게 되는 것과는 언어 발달의 질적인 면에서, 다시 말하면 화형언어 발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느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와 함께 부모가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 간의 일상 대화를 충분히 듣게 하는 일상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 갖고 언어 노출이 부족해서 말이 늦은 경우도 언어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이의 말이 많이 늦은 경우나 말이 늦은 것을 늦게 발견한 경우, 이런 경우는 통상의 일상 대화 노출만으로는 언어 발달을 따라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언어 치료 전문가들이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언어 노출이 부족해서 많이 느는 경우 언어 치료는 도와주는 것이지 언어 발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언어 발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의 대화 노출입니다. 언어 치료를 하게 되면 말을 좀 더 빨리 트게 할 수 있고요. 단어를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언어 중추 발달에 제일 중요한 화형 언어를 발달시키는 데는 일상의 대화 노출을 확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어주면 도움이 될까요? 언어 노출이 충분한 아이들에게는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노출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영어책 10년 봐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 수두룩한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라디오 들려주면 도움이 될까요? 말이 느린 아이들 모국어 발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모국어는 말과 더불어서 표정, 입모양, 제스처, 주변 상황 등 모든 것을 합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라디오로 말만 들어서는 배우기 힘들 겁니다. 아프리카 말이 나오는 라디오를 10년 들어도 아프리카 말을 배울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영어 조기교육은 더욱더 곤란합니다. 부모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문제 외에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서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느린 아이들에게는 한글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로 언어가 부족해서 아이가 많이 느린 경우 부모가 노력할 것은 언어 자극처럼 특별한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일상을, 그리고 아이와 함께 부모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대화하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언어, 공부 잘하는 두뇌를 만들게 언어를 가르치는 가장 쉽고도 중요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란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